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도 진행형입니다. 이란의 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깜깜한 화면 속 표적을 향해 정밀 유도탄이 꽂힙니다. 지하에 숨겨뒀던 군사 목표물이 폭발하고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연기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지하 군사시설이 정밀 타격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또 이란 무기 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는 영상을 통해 이란의 육해공 전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don't see their navy sailing, we don't see their aircraft flying, and their air defense and missile defense systems have largely been destroyed.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건물은 골조만 남긴 채 주저앉았습니다. 파편과 먼지가 뒤엉킨 현장에선 구조대원들이 잔해 사이를 뒤지며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군사기지 무기시설이 밀집한 잔잔 일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상은 물론 지하 깊숙한 군사 목표물까지 정밀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이 국경 밖으로 의미 있는 공격을 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하지만 이 종전 시그널만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했고 중동으로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까지 출항했습니다. 항공모함 석 대가 중동으로 파견된 겁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미 해군은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가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에서 중동 지역을 향해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비아해에서 작전 중인 에이브러험 링컨호와 크로아티아에서 수리 중인 제럴드 포드호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이 배치된 겁니다. 조지 부시호는 축구장 3개 길이에 승조원 등 약 6,000명,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 최대 90대를 운용하는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조지 부시호의 출항은 당장 작전 투입이 불가한 포드호를 대체하기 위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한 협상과 군사 압박을 병행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 appreciate that. As I said in my remarks, we would much prefer to get a deal. But I didn't mean it flippantly when I said in the meantime we'll negotiate with bombs. 헤그세스 장관은 또 지상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적이 생각하는 것처럼 15가지 지상 접근 방법이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 공습 한 달간 11,000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했습니다. 또 공중전에서 우세를 점해 B-52 전략 폭격기가 육상 경로를 통해 이란 영토를 타격하기 시작했다며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됐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그러면 눈에 띄는 뉴스는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기 직전의 막판 총력전일까요? 지금 보시는 미국이 중동 지역을 향해서의 항공모함 조지 부시호를 출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저 조지 부시호는요, 축구장 3개 길이에 승조원만 6,000명, 그리고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 최대 90대를 운영하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군사기지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작전 중인 에이브러험 링컨호와 크로아티아에서 수리 중인 제럴드 포드호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 배치죠.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불발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전략자산, 태세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As I said in my remarks, we would much prefer to get a deal. But I didn't mean it flippantly when I said in the meantime we'll negotiate with bombs. 헤그세스 장관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려 15가지 지상 접근 방법이 있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미국의 합참의장도 이미 이란 공습 한 달간 11,000여 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을 취재하는 미국 국적의 기자가 처음으로 납치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곳은 이라크고요. 당시 상황을 보면 길가에서 했던 여성 앞에 저렇게 은색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남성들이 여성에게 다가가더니 강제로 뒷좌석에 밀어넣습니다. 여성을 태운 차량은 바로 현장을 떠났고요. 저렇게요.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라크 당국이 저 미국인 프리랜서 기자 키틀슨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현재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인질 구출을 위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예 미국이 특수부대 일부를 투입해서 구출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 정치권 소식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컷오프가 된 김영환 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 법원이 어제 김영환 지사 손을 들어줬죠. 장도혁 대표가 오늘 법원을 향해 이렇게 작심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이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도 마찬가지로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입니다. 이 재판부는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관련 가처분 신청도 인용한 바 있는데요. 장도혁 대표는 오늘 사퇴한 이장현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사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지만요. 이렇게 법적 다툼이 확대될 경우 공천 일정 차질은 불가피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제가 바로 자리를 옮겨서 한때 가처분 당사자였던 배현진 의원에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들 제1야당이 궁금한 점 하나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